지난 2일 대학 교수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 300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버티는 한국이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발전, 나아가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작금의 사태는 그동안 개도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식의 단편적인 명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자랑하던 일들이 큰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늘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면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리라는 것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현 사태는 한국이 진정으로 개도국 발전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할 뿐만 아니라 ODA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3개국에서 시작한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대해서는 이동형 보건사업과 문화 및 음식 사업을 결합해 현지 주민을 돕겠다는 이상한 개발협력 사업은 결국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미르재단을 매개로 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며 지난 20여 년간 많은 주체가 고생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비선실세가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운동 ODA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운동 ODA의 확대는 분명 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행된 국제개발협력의 또 다른 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2일에 개최되어 다음 주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와 함께 유엔의 3대 환경협약으로 불리며 제12차 당사국 총회는 지난 2014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행복과 안녕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회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어업, 임업, 농업, 관광 분야 강료가 참석해 각 부문별 정책에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으로서 이번 당사국 총회 개회식에서 멕시코의 의장직을 인계했습니다. 앞서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생물 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동원, 과학기술 협약, 개도국 역량 강화 등의 결정문을 한데 묶은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의장직 수행 2년 동안의 활동사항을 담아 의장직 보고서 발간과 성과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했던 한국이 주도하는 생물 다양성 제안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환경부 박청규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의 주제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분야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분야 교육 사업이 목적인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와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는 바이오 안전성 이니셔티브 역시 각각 부대 행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당사국 간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2016 소셜 임팩트 컨퍼런스가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500여 명의 참여 속의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예술사회공헌 네트워크와 롯데그룹, 롯데면세점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이슈와 다양한 사회 현안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UN SDGs와 아시아적 가치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컨퍼런스 주제에 걸맞게 글로벌 연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창립한 게오르그 켈 부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5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영지수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데이비드 갈리포 유엔 소셜 임팩트 펀드 대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투자 방식의 변화, 다양한 부문이 결합된 파트너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발 파텔 인파워 휴머니티 대표는 아시아에서의 소셜 임팩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역량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소셜 프랜차이즈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사례 발표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기룡 플래넴 대표와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SDGs 매핑을 통해 본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김보준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SDGs로 보는 캐릭터 탱키 패밀리 스토리 사례를, 일본 사회적 투자와 미소금융으로 널리 알려진 히로시 아메미야 대표는 후지 오일그룹과 솜포재팬 그룹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CSR 전략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소개했습니다. 2016 소셜 임팩트 컨퍼런스 주최 측은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CSR의 지속가능한 모델 실현과 소셜 임팩트 투자 등 논의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많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